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지는 시간. 그런데 듣다 보면은 더 열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열나는 소식인데요. 열나는 소식이에요. 네. 네. 어제 좀 황당한 소식이 하나 전해져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이제 그동안 자문을 해왔던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네. 이게 해체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해체가 됐어요. 예, 범대위가 사실 이제 그동안 그 대한감염학회, 뭐 대한역학회, 대한예방의학회 같이 그 의학 단체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각 학회별로 그 대책위원회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걸 이제 통합해서 감염병과 이제 방역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는 이제 거대 자문 그룹을 구성을 해서 정부에 조언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 자문 그룹을 두고 보수 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계속해서 이제 비선 자문이다. 이런 네.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참여 교수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해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수 야당은 그렇다고 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선자문이라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조금 뜻밖이더라고요. 예, 이게 비선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네. 이제 몰래 정책에 개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뭐 공적 자격이 없던 최순실 씨가 이제 국정 운영에 개입을 했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게 이제 비선 개입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이 자문기구는 원래 전문가들, 그러니까 학회들의 연합으로 구성이 된 거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의견을 이제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네. 굳이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뭐 소위 말하면 전문의도 아닌 정치적 선동꾼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제 의협의 최대집 회장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이제 슈퍼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건 또 조금 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말하자면 예. 이제 감염병에 관련해서 누가 더 전문가냐라는 걸 따졌을 때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는 이쪽이 더 높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작 전문가 집단을 흔들어서 이제 해체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이제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올바른 방식이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한 겁니까? 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네. 일테면 대한의협에서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전문가들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또 모여서 그 대책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서로 이제 맞는 의견을 정책 당국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제 의협 입장에서는 저기는 비선이고 우리만 전문가다라고 하는 셈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제 그래서 중국발 입국 금지라는 이제 의협 회장의 줄기찬 주장에 대해서 그 대한역학회나 대한예방의학회 같은 전문학회가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희는 왜 우리랑 다른 목소리를 내느냐. 의협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공문을 보낸 것도 확인이 되면서 더 논란이 커지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인가요? 하여튼간에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네요,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부 전공 학회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네. 이거를 두고 비선이라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일반적인 사실 회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거다 보면 예. 세부 전공협회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임경빈 작가 얘기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뭐 정책 당국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의견을 낼수록 좋은 건데 이렇게 이제 비선이라는 공격이 이루어져서 그게 해체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혹은 뭐 좋은 의견을 참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차단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의협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줄기차게 중국발 입국 금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뭐 단체의 뭐 종교 기대회나 뭐 아니면 대규모 정치 집회
이런 데 대해서는 정작 중지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과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어느 쪽이냐 네. 이런 지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뭐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건데 예. 우리 보이는 라디오 제이슨님께서 그러면 지금은 비선실세가 없습니까? 제대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비선실세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우리 모르죠. 모르죠. 뭐. 예. 네. 우리는 어쨌든 아니니까. 예.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오랜만에 이제 교도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재감을 뿜뿜했습니다. 어제 이제 대변인격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친필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글씨 잘 쓰시더라고요. 아 예, 친필 편지를 이렇게 탁 이렇게 내미는 모습을 보니까 마패처럼, 네. 예, 보수 통합을 주문을 했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다, 분열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편지 말미에 본인의 지장까지 찍어가지고. 야, 이 정치적 메시지라는 거를 이제 선명하게 보여준 그런 아, 예, 근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네. 도장이 없기 때문에 무인을 보통 찍어요. 그렇게 지장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어쨌든 박 전 네. 대통령이 결국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메시지 자체가 대단히 이제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요. 이제 편지의 첫 대목에 우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이제 TK 지역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어떤 계층을 노리고 편지를 썼는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 네. 그러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제 소위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근혜 세력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공화당에서 호응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우파 세력과 미래통합당 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네. 강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가장 덩치가 큰 이제 미래통합당과 이제 연대나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반문재인 어떤 진영의 그 메시지를 보낸 거다. 네. 보수 세력으로서는 여기에 이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조원진, 김문수 각 공동대표들이 이제 합쳐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홍문종 대표는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수가 통합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중도파들을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일단 어제 미래통합당이 그 주요 정당들 가운데서는 그 반응이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약간 그 곤란한 측면이 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집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표를 이탈시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분열시킬 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한 뒤에 주로 이제 혁신 공천이라든지 세대 교체라든지 이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를 하려고 해왔는데 이 시점에 다시 박근혜로 혹은 다시 탄핵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도로 새누리당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제 친박 쪽 소위 말하는 이제 광장 친박들을 소외를 시키게 되면 그것도 사실 뭐 세력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셈이니까 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메시지도 늦게 나오기도 했지만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막상 또 통합을 할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미 통합이 완료된 그 유승민계 세력하고 당 밖의 친박 세력이 또다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통합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상황을 좀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의 어떤 보수 성향을 가진 어떤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선거 하루나 이틀 전에 교도소에서 네. 대전은요? 라고 멘트 하나 날리면 또 달라질 수 있을 대전은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 네,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네.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이제 검찰의 아리송한 행보가 지금 도마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신도 명단을 고의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어제 네. 경찰이 두 번째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해서 이제 방역을 그동안 어렵게 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까지는 좀 없는 것 같다. 이제 개인들이 이제 속인 거는 있지만 신천지 조직이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좀 부실하다. 그러니까 네. 보완을 해서 내놔라 이제 이랬는데 네. 경찰이 보완해서 내놓으니까 이제는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열심히
매진하는 사업인데 검찰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정작 박능우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제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는 엄청 또 예, 정광석과처럼 곧바로 또 하고 있죠. 예. 바로 수사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한 마당이라서 왜 또 신천지는 못한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추 장관은 이제 즉각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어제 이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신천지라는 잠재 집단이 이미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꾸 이제 명단을 속이거나 자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에 이제 전파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 네. 그러려면 이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 검찰의 입장은 저는 왜 이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는 좀 안 가는데 어쨌든 검찰 주장은 하나는 이거죠.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 신천지 신도들이 더 음지로 숨어들 것이다. 예, 그런 얘기인데 맞아요? 사실은 뭐 이미 숨어들 만큼 숨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못 찾아내요. 예, 숨어든 신천지들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제 신분을 속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자신의 동선이나 이제 접촉자를 숨기고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대구 서구청의 방역 담당 공무원, 대구공항의 방역 담당 직원, 네. 뭐 영덕 보건소의 방역 담당 직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그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네. 뭐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라든지 모 병원의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확진 판정이 나온 다음에야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사이에 전염병이 되고 확산되고 군청과 보고서 같은 이제 방역의 중추 기관들이 올스톱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자꾸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이제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검찰에도 신천지가 있는 거 아니냐? 대체 왜 얘기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의문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대구 쪽 검찰한테 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